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레버리지를 6주를 매입을 하고요. CD금리 투자 KIS 한 주를 매입하게끔 계산이 나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1,490만 원이고요. 총 평가 금액은 2,175만 9,932원입니다. 계좌의 총 수익률은 46.04%예요. 반갑습니다. 은하철입니다. 저는 미국 지수 ETF, 그중에서 나스닥 레버리지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3주차 비율 투자법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비율 투자 기록을 남기기 전에 좀 홍보를 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신뢰를 무릅쓰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농협인데요. 저희 형이 마장동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정기예금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3.5% 무조건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제가 저희 블로그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링크하고 QR코드를 남겨놨어요. 이 정기예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농협 스마트뱅킹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뱅킹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정기예탁금 서울 원예농협 마장동 지점 12개월 최고 3.5%, 1,000만 원 이상이면 3.5%고요. 최대 5억까지, 그 다음에 계좌는 5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25억까지 3.5%의 예금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그거를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요 링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천천히 눌러서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연의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총 1,429주를 가지고 있고요. 평가금은 1,732만 6,625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투자금의 지금 80%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요거는 현금을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요. 총 77주를 갖고 있고요. 평가 금액은 427만 5,425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금의 2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 짜투리 현금에다가 10만 원을 이체를 해놨거든요. 이번 주 현금은 15만 2,532원이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투자를 위해서 리밸런싱 계산기에다가 평가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나스닥 100 레버리지 평가금 입력해주고요. CD금리 투자 KIS ETF 평가금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그럼 계좌에 있는 현금 15만 2천원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각각의 ETF의 현재 가격을 입력해주면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6주를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한 주를 매입하게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주식과 현금을 8대2로 사게끔 거의 계산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량 계산이 나왔으면요, 지체 없이 바로 그냥 매수 조작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스닥 100 레버리지 6주 12,12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한 주를 55,530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요,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조작 해놓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매수된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안 됐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제 시장가로 바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리밸런싱이 완료가 된 계좌 상태인데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인데요. 1,435주를 갖고 있게 됐고요. 총 평가 금액은 1,739만 2,200원입니다. 수익률은 56.51%, 지난주보다 다소 좀 내려간 상태고요.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요거는 78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433만 1,340원이 평가금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1.58%예요. 그러면 이 계좌에서 총 평가금액은 634만 5,497원이 되고 수익률은 한 41%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다 엑셀로 기록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이 1,490만 원이고요. 총 평가 금액은 2,175만 9,932원입니다. 계좌의 총 수익률은 46.04%예요. 이렇게 기록을 보면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1월 초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 하시면 그래도 좀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 포트폴리오 총 수익률 회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100% 소유했을 때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살짝 내려왔죠. 100% 보유했을 때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이렇게 내려온다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싸게 나스닥 레버리지를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천천히 일정 규칙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기쁘게 한번 그 수익률을 맛보면 되는 거니까요. 시간을 들이면서 제 할 일 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평균 단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5일 날 이제 7대3에서 8대2로 바꾸면서 평균 단가가 쓱 올라간 거고, 요거는 제가 연말에 성과급 받은 거 일부를 여기다가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평균 단가가 살짝 올라갔고, 요거는 이제 10만원씩 매주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출렁출렁 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좀 떨어졌다가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뎌내셔야지만 이제 이런 꾸준한 우상향을 맛볼 수가 있으시니까요. 저랑 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잘 견뎌내시자고요. 자, 요거는 투자금과 총 평가 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요 빨간색이 제 투자금인데요. 요거는 200만원 투자했을 때죠. 그 다음에 요건 평가금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 1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는 건 맞는데 이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제 수익이다. 그래서 요 차이가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게끔 투자를 하는 게 제 목표라 그랬잖아요. 비율 투자는 기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씨앗 투자에 관련된 계좌를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PPA라고 해서 방위산업 관련된 ETF를 5,000원씩 사고 있다 그랬고, TQQQ 요거 한 18만원씩 사고 있고요. UPRO라고 해가지고 S&P 500 지수 3배 추종한 ETF는 금연하는 대신 담배값을 모아가는 ETF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80만원 정도로 지난주보다 이렇게 약간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2,200만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한 2,08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막 올라가면 신나긴 했는데 내려오니까 신났던 기분이 도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게 오래 투자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해져야 돼요. 아, 내려왔네 막 이러면서 너무 의기소침해 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언젠가 또 올라가는 날이 온다. 기다리면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신다든지,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야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내 계좌 상태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TQQQ가 80달러네요. 하나로 따지면 11만 6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조정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RSI를 주봉으로 켜놨잖아요. 지금 50 근처로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TQQQ나 QLD가 고점인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꼭 보시라고 제가 투자 방법을 남겨놨었잖아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지금 영상 띄워놨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이제 슬슬 투자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투자 기록은 끝났고요. 제가 신문기사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투자랑 전혀 상관없는 기사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서랍 두고 사과값 내리고 배값은 치솟았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사과값이 계속 더 배값보다 비쌌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명절 전에 선물 마련하신다고 이렇게 대형마트 가시면은 사과값이 더 비쌌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이제 배나무 농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90년대 후반 때 배값이 좋았어요. 그때 그 배값 때문에 저희 집안이 일어나서 온 거잖아요.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배값이 좋으니까 이제 이게 사과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배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이제 사과나무를 다 뽑고 배나무를 심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 생산량은 줄어들고 배 생산량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배값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점진적으로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과는 껍질이 맨질맨질하잖아요. 그리고 배는 껍질이 까끌까끌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서 먹기가 편한 게 사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더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과 가격은 점점점 올라갔고 배 가격은 점점점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농민분들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느냐, 이제 또 배를 사과로 옮겨 심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 값은 점점 떨어지고는 추세고 배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배값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주식 투자가 마치 농산물 가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격은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농산물이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기준을 잡고 계속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팔고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팔고 이런 짓만 반복 안 하고 그냥 계속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투자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결과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배농사 지으셨던 분들이 배나무를 뽑고서 거기다가 사과를 심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배값을 맛볼 수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 가격이 변동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종목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ETF인데 거기에다가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 이런 상승을 다 맛볼 수가 있으니까요.
가격 변동 다 견뎌내시면서 한번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다가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S&P 500 대비 5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미국, 유럽 1만 개 ETF가 딱 4개밖에 없대요. 이 기사 보면은 미국과 유럽 증시에 상장된 1만여 개의 상장지수 펀드 ETF죠. 가운데 지난 5년간 미국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을 매년 웃돈 ETF는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만 개 중에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를 5년간 수익률을 넘어가는 ETF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퍼스트 트러스트 미국 산업 르네상스라는 ETF래요. 전 처음 들어보네요. 그 다음에 JP모건 미국 리서치 강화 인덱스 주식. 이거는 뭐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액티브 베타 미국 대형주. 요런 ETF가 있다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S&P 1500 마켓이라는 ETF 있다네요. 요 4가지만 최근 5년간 S&P 500 지수를 웃도는 ETF였다. 그러니까 1만여 개 중에 4개니까 확률상으로 몇 %예요, 이게? 그냥 딱 10,000개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0.04%네요. S&P 500 지수에만 투자를 해도 0.04% 상위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왜 고민을 하면서 어떤 ETF가 좋을까, 어떤 ETF가 좋을까 막 이렇게 머리 싸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 또는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러신 분들 많은데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던 공부 굳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자동이체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조금 이제 숙달이 되었으면 레버리지 ETF를 통해 가지고 주식 모으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재산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사는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보면 고액자산가 올해 코스피는 5% 상승하고요. 미국 증시는 11%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 삼성증권에서 30억 이상 갖고 계신 고객을 조사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한국 코스피는 올해 그래도 5%는 오를 것 같고 미국 S&P는 11%, 나스닥은 11.7% 정도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니 나는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지수 쪽에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거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비중을 많이 놓진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절반 분들은 채권의 비중을 늘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분들은 아시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 거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번다는 걸. 그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액자산가 분들도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를 걸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 편하게 미국 지수 ETF에다가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사는요. 이건 좀 광고성 기사인 것 같아서 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만이라도 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 기사를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연금저축하고 IRP를 최우선 투자를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돈을 써야 되는 이벤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연금저축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만약 해지하게 되면 내가 받은 혜택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같은 경우는 꼭 ISA 계좌부터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이미 집이 있으시고요. 대출 푸시는데 너무 이렇게 벅차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되시는 거지 굳이 먼저 연금저축부터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 기사를 낸 걸 보니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안 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이 홍보가 섞인 이 기사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돈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ISA 계좌부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비율 투자하는 계좌 원래 ISA 계좌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투자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리셋 시키기도 좀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계좌에서는 또 ISA 계좌에서 비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비율 투자 하시는 거는 ISA 계좌에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투자 기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약간 좀 쉬어가는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꽃 같은 상승이 좀 나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신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주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항상 떨어지는 시기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 투자하다 보면 풀이 죽고 지칠 때 이 현금이 항상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는 심적으로 좀 안정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재빨리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라든지 가족과 신나는 여행지로 여행 가신다든지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요럴 때 막 계좌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신다고 해서 해결 방법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투자는
그 결과물은 천천히 나온다. 이거를 꼭 아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말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독감 조심하시고 이 추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